19강입니다. 오늘은 지각 심리학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주제는 지각 심리학에 대한 이해로 지각의 개념과 지각 과정과 지각 능력의 기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각의 개념은 감각은 물리적 에너지를 뇌에서 인식할 수 있는 신경보호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며, 지각은 자극을 조직, 통합, 인식하는 과정입니다. 즉, 감각은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원초적 반응이고, 지각은 또한 이러한 원초적인 감각 자료들을 과거의 경험, 기억 등에 근거하여 인식하고 의미 있게 조직하고 의미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감각기관의 작용으로 어떤 자극이 길고 노랗고 달다는 감각을 받아들여 우리는 그것을 바나나로 지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각의 기본적인 문제는 왜 그 자극이 물체로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입력된 정보는 2차적 정보인데 이것이 거리와 형태를 갖춘 3차원으로 지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각의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디에 있으며 깊이 지각이죠.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운동 지각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형태 지각이죠. 이러한 것의 지각 문제에 대하여 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지각 과정을 봅니다. 그 첫 번째로 선택적 주의가 있는데, 선택적 주의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한순간에 의식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을 보면서 나의 신발이 나의 발을 누르고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코가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것과 같고, 또한 그러나 주의를 옮기면 발의 감촉을 느끼고 코를 보게 됩니다. 또 칵테일 파티 효과가 있는데요. 칵테일 파티와 같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 한꺼번에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관심을 갖는 이야기를 골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시끄러운 장소에서 한 사람에게만 주의하고 다른 대화를 선택적으로 걸러내는 능력입니다. 또 선택적 주의에 있어서 시각에 있어서의 선택적 주의를 살펴본 블랙클린과 서브는 그들의 연구에서 보면 검은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농구를 하는 것과 흰 옷을 입은 세 사람이 농구를 하는 두 가지 장면이 겹쳐진 1분짜리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관찰자에게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공을 패스하면 키를 누르라고 지시했죠. 비디오 상영 중간에 우산을 쓴 여인이 스크린을 가로질러 걸어갔으나 관찰자들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 주의를 집중했기에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바로 선택적 주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각적 착시를 보겠습니다. 착시는 시지각 경험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시각적 착시는 밀러 아이어의 착시, 폰즈의 착시, 티치너의 착시, 젤러의 착시가 있습니다. 다른 감각의 착각보다 시각적 착각이 중요한 이유는 비행기 조종사나 선장, 자동차 운전자는 다양한 시계에서 주변을 지각하고 이것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 결과 대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시각의 우세성을 보면 다른 감각과 시각적 착각의 정보가 서로 상충되면 시각 정보가 더 우세한 현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의 대사가 뒤에서 들려도 그 소리가 화면에서 들리는 것처럼 지각하는 것은 배우가 말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롤러코스터를 타는 장면을 볼 때 다른 감각들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정보를 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힘을 주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각의 우세성을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지각적 조직화입니다. 주의 집중을 통해 관심 대상이 선정되면 그 대상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다 큰 단위로 묶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지각 조직화라 합니다. 즉, 감각 자극을 의미 있는 지각체로 변환시키기 위해 조직화하는 것이죠. 하나의 자극을 지각체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형태 지각인데 전경과 배경, 즉 하나의 물체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전경으로부터 배경을 분리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모임에서 주의를 주고 있는 하나의 목소리는 전경, 다른 모든 소리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독서를 할 때 단어들은 전경, 흰 종이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지각 집단화는 형태 지각에 속하죠. 전경과 배경을 분리하고 나면 전경을 의미 있는 형태로 조직화하여야 합니다. 근접성이란 가까이 있는 것들을 함께 집단화해서 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 6개의 선으로 보기보다 2줄로 된 3개로 보는 것이 그 예가 되겠죠. 유사성이란 생김새가 유사한 것끼리 집단화해서 보는 것이죠. 연속성이란 불연속적인 것보다 연속된 패턴을 지각하는 것입니다. 폐쇄성이란 그림에 틈이 있으면 빈 곳을 채워서 완전한 전체적인 대상으로 지각하는 것입니다. 연결성이란 동일한 것이 연결되어 있으면 점과 선과 그 영역을 하나의 단위로 지각하는 것입니다. 깊이 지각에 대해 보겠습니다. 깊이 지각은 망막에 비친 2차원적 영상을 3차원적인 지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3차원적으로 지각하는 것이죠. 깊이 지각은 대상이 얼마나 멀리 있는가를 측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절벽의 높이나 다가오는 차의 거리를 지각하는 것이지요. 깁슨과 워크의 실험에 의하면 6개월에서 14개월 된 아이들을 시각 절벽의 가장자리에 놓고 엄마가 반대편에서 아이를 불러 유리를 지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오지 않았는데 이는 깊이를 지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깊이를 지각하는 능력은 생물학적인 성숙 및 경험을 통해 발달합니다. 세 번째, 운동 지각입니다. 대상의 운동, 움직임에 대한 지각인데요. 운동 지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대상의 실제 운동과 가연 운동이 있습니다. 가연 운동은 실제로 물체의 움직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운동을 지각하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인 세 가지는 파이 현상, 유도된 운동 현상, 자동 운동 현상이 있습니다. 파이 현상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인데 네온사인 현상이 한 예죠. 예를 들어 두 전구를 교대로 깜빡거리게 하면 마치 그 전구가 움직이는 것처럼 지각하게 되죠. 영화도 이 원리를 응용한 것으로 초당 24개의 사진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어 움직임을 창조시킨 것이죠. 유도된 운동 현상은 두 대상 사이의 거리가 변화할 때 유도되는 운동 지각, 즉 두 개의 물체 중 하나는 움직이지 않고 다른 하나만 움직인다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움직이는 물체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차에 앉아서 출발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옆 기차가 먼저 후진하여 출발하면 순간 내가 탄 기차가 앞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지요. 자동 운동 현상은 어두운 공간에서 하나의 불빛을 보고 있으면 그 불빛이 움직이는 듯이 보이는 착각 현상이죠. 예를 들어 깜깜한 암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고정된 불빛을 보면 그 불빛의 위치를 지각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그 불빛이 정지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지각
항등성은요, 상황에 따라 대상의 크기, 밝기, 색상이 변해도 그 색상을 일정하게 지각하는 현상입니다. 이는 입력 정보가 달라짐에도 출력을 동일하게 하는 현상으로 지각의 능동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로 친구가 걸어가고 있는 옆모습만 보아도 그가 친구라는 걸 즉각 알아보는 것이죠. 명도, 항등성은 조명을 밝기에도 불구하고 무채색의 밝기를 동일하다고 지각하는 현상입니다. 예로 석탄은 대낮에 보거나 어두운 밤에 보거나 똑같이 검게 보이는 것입니다. 색채 항등성은 어떤 물체의 색을 주변의 조명의 변화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각하는 현상입니다. 예로 주황귤은 어느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주황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형태 항등성은 물체를 보는 각도에 따라 망막에 맺히는 상의 형태가 달라져도 동일하게 지각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닫혀있는 직사각형 문이 서서히 열릴 때 그러면 직사각형 사다리꼴로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을 동일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또 크기 항등성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가 시야에서 멀어지면 망막상의 크기가 줄어들어 망막상의 크기가 변화함에도 그 물체의 크기를 동일하게 지각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지각 능력의 기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간의 지각 능력은 자연적인 것인가 획득되는 것인가? 칸트는 지각은 감각 경험을 조직화하는 생득적인 것으로 보았으며, 로크는 경험을 통해 세상을 지각하는 능력을 배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레고리는 백내장을 가지고 태어나 희뿌연 빛만 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이들이 성이 된 후 수술을 행했을 때 이들은 전경과 배경을 구분하고 색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지각 능력이 생득된 것임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반면 출생 시부터 사물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시각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라이슬은 어린 고양이와 원숭이의 눈을 가리거나 희미한 불빛만 볼 수 있게 하여 자라게 하였습니다. 유아기 이후 시각적 장애를 제거하고 나면 시각 능력이 심하게 손상되어진 것으로 나타났죠. 이는 자극의 결핍으로 인해 시각 피질 세포가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인간과 동물은 어느 정도 자란 후에 감각적 박탈이 일어나면 영원한 손상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성장한 동물들의 눈을 몇 달 가린 후 눈가리개를 제거하면 정상 시력을 가지게 되는 것과 같죠. 사람의 경우도 아동 초기 이후에 생긴 백내장은 수술을 받으면 정상 시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